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 시간에 PC 포맷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계속 이어가고 오늘은 SSD에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전 시간에 PC 초기화를 위해 가지고 포맷을 한다고 약간 하다가 말았는데 오늘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컴퓨터에 자꾸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 오류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속도가 느려진다든가 아니면 블루 스크린이 뜬다든가 해가지고 우리가 그걸 갖다가 원래 초기화로 그러니까 우리가 사올 때 컴퓨터를 사올 때에 그 상태로 돌리는 것을 우리가 초기화라고 하는데 일단 초기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포맷이라고 해야 돼요. 포맷을 일단 해가지고 전 시간에 우리가 포맷 잠깐 얘기했었죠. 포맷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일단 하드 드라이브 속에 CD를 갖다가 깨끗이 없앤 다음에 그 프로그램을 인스톨할 집을 갖다가 우리가 만들어주는 것을 포맷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포맷도 이제 종류가 있는데 일단은 디스크 포맷이라는 간단히 얘기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준비 작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디스크란 뭐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으로 플로피 디스크도 있고 USB도 있고 하드 드라이버도 있고 하는데 여기에 파일 시스템을 거기에다가 넣어주고 그 다음에 데이터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저장을 해서 실행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정상적인 사용을 하기 위해 가지고 포맷을 해서 그 프로그램들을 지정을 해주는 그런 작업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컴퓨터가 갑자기 늦어진다든가 아니면은 뭐 바이러스를 먹었다든가 했을 때 항상 이 작업을 실행을 해서 다시 윈도우를 집어넣어주면 아무 이상 없이 새 컴퓨터 같이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농부가 큰 밭을 갖다가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밭을 처음부터 뭐 풀도 저거 하고 가로주죠. 똑같은 작업이에요. 하드 드라이버도 그렇게 깨끗이 포맷을 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농작물을 이렇게 심어서 물을 주고 키우는 거나 포맷을 해가지고 그렇게 뭐 프로그램을 넣어가지고 사용하는 거나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 디스크 포맷을 PC로 초기화할 때 주로 행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드 드라이브를 새로 이렇게 뭐 나가가지고 간다든가 아니면은 구입을 해가지고 새로 초기화를 시킬 때 뭐 기존에 사용하던 하드 드라이버나 다 똑같아요. 뭐 USB도 똑같고 보통 우리가 USB 같은 경우는 그 자리에서 지우고 다시 넣고 지우고 넣고 하기 때문에 포맷을 거의 안 시키는 분들이 있는데 포맷을 시킬 때에는 하드 드라이버나 USB나 플라피나 거의 동등하다. 똑같이 이루어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포맷 하기 전에는 어때요? 자기가 사용하던 파일을 빼놔야 되겠죠. 왜? 다 없어지기 때문에. 그건 복구가 복구를 하자면 할 수 있는데 복구가 거의 불가능하니까 여러분 뭐 개인적으로는 복구가 불가능하고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복구를 또 할 수도 있는 그런 방식이에요. 결국에 이제 범죄자가 이렇게 경찰한테 걸려가지고 검찰이나 이런 데서 많이 쓰는 포렌식 방법도 핸드폰을 예전에 내가 사용했는데 다 지웠는데 그걸 다시 포렌식을 하면은 그 안에서 예전에 썼던 그 파일들이 나오는 걸 갖다가 포렌식 방법이라고 하는데 그건 뭐 경찰이나 이런 데서 이제 쓰는 그런 방식이고 여러분이 그런 방식은 쓸 수는 없고 가끔 이제 하드를 뭐 쓰다가
파일을 날렸다. 그럴 때는 아웃라인만 가진 그런 프로그램을 사용해 가지고 복구를 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걸로 해가지고 뭐 사진도 찾아내고 하긴 하는데 어떤 경우는 나오는 거 있고 어떤 경우는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프로그램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전문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항상 포맷하기 전에는 항상 여러분이 쓰시던 엑스터널 하드나 뭐 CD나에다가 중요한 파일은 다 백업을 해 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안전하게 포맷을 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포맷은 예전에는 우리가 지금 이런 방식은 예전에 다스 시스템에서 우리가 썼던 방식인데 보통 C에다 놓고 포맷 C 이렇게 두드리면 이런 데이터 이 디스크 C에 있는 것을 포맷 하시겠습니까? 하고 묻는 이런 문구가 나와요. 그렇지만 yes 해가지고 포맷이 돼도 C 자체에서는 포맷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맷을 하려면 항상 시스템 디스크를 A 드라이버나 딴 쪽에서 넣어가지고 포맷을 시켜야만이 C가 저거 하지. 예전에는 포맷 할 때에는 C에서 그 자체적으로 하면 C에 있는 하드 드라이브 속에 있는 게 날아가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는 잘 안 됐었어요. 근데 과거의 도스 운영체제를 사용하던 시절에는 보통 이렇게 일명 우리가 손으로 두드려 가지고 키보드에 입력을 해 가지고 이렇게 모니터에 이렇게 실행 명령 포맷을 이렇게 주면은 시스템에서 포맷을 이렇게 시키는 그런 체제였었어요. 근데 후에 와가지고 윈도우 95에서부터는 이런 방식으로 쉽게 갖다가 C나 D나 하드 드라이버가 가진 이름이죠. C, D, F 우클릭을 해가지고 거기에 가면 포맷이라는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포맷을 그 드라이브를 지정을 해준 후에 실행을 시키면 깨끗하게 여기에서 알아가지고 시켜주는 거예요. 빠른 포맷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메뉴를 보면 빠른 포맷과 아니면 늦게 가는 낮게 이렇게 천천히 하나하나 노 레벨 포맷 같은 스타일로 이렇게 포맷을 시켜주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다스에서는 항상 C 이게 하드 드라이브 지정이에요. 여기다가 포맷 그리고 자기가 지정을 해준다겠죠. 하드 드라이버를 D면 D 만에 하나 F에다가 여러분의 플라피를 집어넣다 보면 F를 지정해주면 되겠죠. F 그리고 키보드 엔터 이렇게 눌러주면 C에서 이 명령 체제가 F로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C에서 포맷을 F를 해라 이 얘기예요. 이게 항상 앞에 명령 체제는 C예요. C 내 컴퓨터에 있는 C 거기에 있는 포맷이라는 명령 체제를 줘가지고 한 칸 띄우고 그 다음에 A가 됐건 B가 됐건 C가 됐건 자기가 포맷하고 싶은 그 하드 드라이버나 USB나 모든 것을 그 드라이버를 갖다가 입력을 해주면 입력을 이렇게 해주고 엔터를 치면 모든 디스크는 포맷이 된다. 네. 그렇지만 요즘은 사용하기 굉장히 편하게 만들어서 일단은 USB를 갖다가 여러분의 컴퓨터에다 꽂으면 어떻게 돼요? USB를 딱 꽂으면은
나오죠. 띵 하고 뭐 나온다든가 해가지고 뭐 파일 노라는 게 딱 뜨면서 F고 B고 뭐 이게 나오죠. USB 뭐 C, D, E 이게 나와요. 그러면 만약에 그게 C다 아니 F다 F나 D 이렇게 나오면 그걸 갖다가 D나 F를 갖다가 클릭하고 마우스 우클릭을 하면 메뉴가 나와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열기 뭐 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그 중간 아래쪽에 보면 포맷 A 해가지고 이게 나오는데 거기를 가서 클릭을 하면 이 여러분이 지금 USB를 넣은 그 자체에 포맷을 시킬 수 있는 또 다른 메뉴가 나와요. 빠른 포맷 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누르면 잠시 기다리면 거기에서 막대 그래프가 쫙 가면서 포맷을 시켜줘가지고 끝나면 닫기 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포맷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USB 같은 경우도 NTFS나 팩토리2나 자기가 포맷을 하고 싶은 USB 드라이브다 넣고 그걸 지정해서 우클릭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포맷을 지정을 해주면 내 USB가 팩토리2도 되고 NTFS도 된다. 이걸 머릿속에 넣으시면 돼요. 포맷하는 건 굉장히 요즘은 간단해요. 예전에는 그게 굉장히 포맷 한번 하려고 막 어떤 사람들은 부들부들 떨기도 했어요. 다 날려먹을까봐. 그렇지만 요즘은 굉장히 윈도우 자체가 우리가 보는 육안으로 보는 그림판이나 이렇게 이미지로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쉬워요. 예전에는 저렇게 손으로 일부러 이렇게 쳐가지고 키보드로 쳐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포맷을 했는데 요즘은 굉장히 쉽고 여러분도 이용을 아주 근접하게 이용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도 집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다. USB나 모든 드라이브를 포맷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방금 전에 얘기했던 포맷 A를 갖다가 이렇게 눌렀을 때 이제 그 다음에 포맷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두 번째 보면은 보통 USB를 넣으면은 가정을 하는 거예요. USB라고. 근데 만약에 하드를 갖다가 D가 CD롬으로 보통 잡혀져 있는데 하드를 하나 더 달았다든가 아니면 할 때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와가지고 NTFS냐 파일 시스템을 뭘 할 거냐 F를 갖다가 NTFS냐 패시냐 팩토리2냐 EX 패시냐 해가지고 여러분이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내가 뭐 차에다가 음악을 넣고 싶은데 팩토리2로 해야겠다. 그럴 때는 이제 다른 거겠죠. 그러니까 NTFS로 포맷된 USB를 포맷을 차에서 사용할 수 있게 음악을 넣어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한다 볼 때는 컴퓨터에다가 USB를 꽂고 그리고 마우스 그 지정 이렇게 꽂으면 컴퓨터에 보면 우측에 하나가 띵 하고 생겨요. USB 해가지고 그럼 거기를 가서 우측 마우스 우측을 누르면 포맷이라는 게 나오는데 거기 포맷을 들어가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음악을 주로 내 차에서 나오게 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팩토리2로 가야 되겠죠. 팩토리2는 항상 표준이기 때문에 팩토리2를 가가지고 포맷을 해가지고 여기 빠른 포맷과 MS 뭐 이게 나오는데 빠른 포맷에다가 체크업을 해주고 시작을 누르면 여기에서 파란 이 저기 포맷이 딱 가면 끝나요. 그러면 닫기를 눌러주고 USB를 빼서 여러분 컴퓨터에다 다시 뭐 그냥 넣어놓고 해도 되고 한데 거기에다가 음악을 갖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음악을 넣어가지고 다 넣은 다음에 차에다 갖다 꼽으면 그때는 차에서도 작동을 한다. 자,
그것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하드 드라이브,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를 윈도우를 인스톨하기 위해서 아니면 바이러스가 들어와 가지고 다시 포맷을 할 때 이제 여기에서 FAT32와 NTFS의 차이가 있어요. 여기가 전에 USB 시간에도 그걸 여러분이 배웠죠. FAT32와 NTFS는 대용량 파일을 최대 용량을 사용하기 위해서 NTFS를 사용하는 거고, FAT32는 약간의 만약에 500기가다 하면 굉장히 그게 줄어요. 그러니까 뭐 470메가가 나온다든가 이런 식인데, FAT32로 만약에 지정을 해주면 500기가짜리가 뭐 470메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NTFS로 하면 그게 좀 늘어나요 또. 그리고 대용량을 넣기 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포맷이다. 이 포맷이 약간씩 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NTFS FAT32하고 NTFS하고 포맷 차이가 있다. 자, 옛날에 도스나 윈도우는 1995년 그 시절까지 FAT32 그 다음에 FAT16 16 방식 시스템 포맷을 했었는데, 이때는 최대 2기가까지만 드라이브 크기를 이렇게 할당할 수가 있었어요. 이것은 USB 시간에도 한번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다가 2기가를 넘는 디스크는 무조건 2개 이상으로 패티션을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USB가 됐던 하드 드라이버가 됐던 2기가가 넘는 것은 반절석, 그러니까 C로 나누고 D로 나누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방을 나눠 쓴 거예요. 왜? 2개밖에 안 들어가니까. 그 이후에 이제 윈도우 95가 나온 96년 그리고 윈도우 98이 나온 98년도에서부터는 이게 개발이 돼가지고 FAT32가 나왔어요. FAT32가 나왔는데 FAT32는 2기가를 갖다가 더 크게 해가지고 4기가를 지정을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USB에서 USB 드라이브가 FAT32 USB FAT32는 맥시멈 USB 시간을 배웠죠? 4기가밖에 안 들어간다고. USB에서 FAT32 방식, 아까 음악을 넣기 위해 가지고 포맷을 FAT32로 한다고 그랬죠? 그럼 FAT32는 맥시멈 파일이 4기가밖에 안 들어간다. 왜? 4기가씩 나눠놨기 때문에 이런 방을 4기가씩 여러 개를 나눠 놓아가지고 16기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16기가 만약에 16기가라고 치면 방을 몇 개로 나눴죠? 4기가짜리를 4개죠. 4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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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가. 그죠? 자, 그러면 파일을 넣을 때 6기가짜리는 안 들어간다는 거죠. 뭐 4.3이나 뭐 4.4나 이런 거 절대 안 들어가요. 무조건 방 하나당 4기가만 들어간다. 예. 전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친구 집에 가가지고 이거 굉장히 좋은데 이거 프로그램 좀 주어 했는데 그 프로그램이 4.2다. 그러면 안 들어가죠. 그때는 포맷 방식을 NTFSC로 바꿔가지고 넣으면 무제한으로 들어가요. 16기가 뭐 풀로도 그냥 큰 파일도 들어가요.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해서 포맷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넣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똑같아요. 하드 드라이버나 USB나 똑같아요. 4기가 넣고 또 4기가 잘라서 넣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하나의 프로그램이면. 그럴 때에는 NTFS
NTFS로 파일을 포맷을 해서 넣으면 들어가요. 그때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팻더리트하고 NTF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대용량으로 넣을 때는 항상 NTFS로 집어넣어야 된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했죠? 네. 그렇게 해서 1998년 윈도우 98이 나왔을 때부터 후기가 그래서 예전 포맷 방식 USB나 이런 것이 팻더리2가 많았던 이유가 윈도우 98에서부터 4기가로 나눴기 때문에 그때부터 나온 게 4기가짜리 USB나 뭐 이런 게 8기가짜리나 이런 게 많아요. 그러다가 이제 후에 자꾸 가면서 요즘에 와가지고는 뭐 128기가 뭐 이런 것도 많죠. 그 대신 포맷 방식만 바꿔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윈도우 2000 XP 이때에는 이제 윈도우에 NT가 나와요. 전문가 뭐 이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 윈도우 NT가 나와가지고 NTFS가 그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NTFS New Technology File System에 그걸 따가지고 NTFS가 되는 거예요. New Technology File System이 새로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2001년도부터 이제 이 파일 시스템을 추가로 도입해가지고 이제 쓰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NTFS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보안 기능, 파일을 암호화해가지고 사용하는 뭐 그런 권한, 할당 이런 게 굉장히 강화가 된 거예요. 옛날에는 그게 강화가 안 됐었죠. 팻더리2에서는. 근데 NTFS는 이 권한하고 할당을 그러니까 파일을 암호화시키고 왜 아무나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파일을 갖다가 두르면 암호화시키는 거예요. 자꾸 그걸. 그래가지고 뭐 그 개인이 쓸 수 있는 권한이나 이런 것을 할당을 시키는 그런 복구 기능이 강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4기가가 넘는 파일을 저장할 수 없는 팻더리2. 팻더리2보다 굉장히 많이 넣게 그러니까 약 16 엑사바이트. 엑사바이트예요, 이거. 테라바이트이 아니고. 그러니까 테라바이트의 엑사바이트는 테라바이트의 1000배예요, 1000배.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파일을 집어넣을 수 있다. 대용량으로. 그래서 이제 하드 드라이브도 이때부터 NTFS가 나와요. 그 전에는 팻더리2로 이렇게 포맷을 해가지고 많이 썼었는데 이때부터 이제 NTFS가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컴퓨터에다가 이제 NTFS를 하드 드라이버를 껴줘가지고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11년도부터는 PC에 거의 다 NTFS 방식으로 된 하드 포맷을 해가지고 쓰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NTFS는 윈도우 운영체제를 위해 개발된 것이 아니고 NTF 방식으로 포맷된 디스크는 다른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시스템 이런 저거는 인식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연동이 덜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얘기한 팻더리2 같은 것은 이 인식이 잘 되는데 얘는 그 연동률은 떨어져요. 그러니까 뭐 A라는 거고 B라는 거고 같이 이렇게 서로 호환성이 없다는 거죠. 결국에 호환성. 그러니까 호환이 떨어지는 거죠. 이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메모리 카드나 이런 것은 뭘 쓴다고요? 팻더리2 쓰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호환성이 좋기 위해서. 차에도 되고 USB 뭐 여기 컴퓨터에서도 되고 저 사람 컴퓨터에서도 되고 단 뭐만 안 되죠? 맥 컴퓨터, 애플 컴퓨터에서는 호환이 안 된다.
만약에 맥 컴퓨터에서 호환을 시키려고 하면 EXFET으로 포맷을 해주면 맥도 호환이 된다. 요즘 여러분이 이제 사시면 컴퓨터를 사시면 아니 USB를 사시면 보통 새로 나오는 EXFET 이게 많아요. 그러다 보면 얘는 맥이나 이런 데서 호환이 되기 때문에 그건 새로 나온 또 후에 윈도우 10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운영체제 시작을 하면서 이 EXFET 방식이 나왔기 때문에 단지 EXFET은 또 어느 차에서는 또 인식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EXFET에다가 노래를 가지고 했는데 어느 차는 되고 어느 차는 안 돼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차에서 사용한다고 칠 때에는 FAT32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EXFET은 지금만 보급이 굉장히 많이 이제 돼 있는데 여기도 16EB의 파일을 저장할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1000배라고. 엑사바이트니까 1000배 정도를 저장할 수 있고 SDXC의 메모리 스틱 XC와 같은 차세대 대용량 메모리 카드하고 호환이 된다. 뭐가? EXFET이라는 포맷이. 아시겠죠? 자, 지금 여기는 일반 포맷과 그리고 이제 빠른 포맷 그리고 로우 레벨 포맷도 이제 그 종류가 있어요. 자, 하드 드라이브를 이제 달아놓고 이것을 갖다가 뭘로 포맷을 집을 질 것인가 하면 양옥집으로 질 건지 초가집으로 질 건지 이런 스타일의 이제 적어놓는데 일반 포맷과 빠른 포맷. 그러니까 일반 포맷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포맷이에요. 그리고 빠른 포맷은 말 그대로 포맷을 빠르게 포맷을 하는 건데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것은 일반 포맷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로우 레벨 포맷이라는 게 하나가 있는데 만약에 저 집 안에 하드 드라이브 속에 배섹트가 생긴다든가 컴퓨터가 딱딱딱딱 소리가 난다든가 이런 때에 이제 그걸 갖다가 노 포맷을 해가지고 집을 깨끗이 밀어주는 거예요. 천천히. 그 대신 속도가 어때요? 딸깍 하면서 이게 천천히 가가지고 시간이 무지막지하게 걸린다는 거죠. 그렇지만 일단은 문제가 생긴 하드 드라이브는 보통 노 레벨 포맷을 해가지고 일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노 레벨 포맷은 그냥 도저로 갖다가 평지를 완전히 만든다는 얘기예요. 깎아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굉장히 이렇게 깎다 보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일반 포맷은 그냥 그냥 쉽게 밀고 가는 거고 빠른 포맷은 그냥 싹 밀어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로우 레벨 포맷은 그 해당 디스크에 모든 섹터까지 다 지우고 완전히 지우고 처음에 제조사에서 만들어낼 때에 그런 상태로 완전히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500기가짜리 여러분의 보통 컴퓨터 지금 쓰시고 가지고 계신 것들은 500기가 이상 1테라 정도가 될 거예요. 근데 이 노 레벨 포맷은 방금 얘기했듯이 시간이 따깍따깍 해가지고 조금씩 넘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500기가를 노 레벨 포맷을 한다 보면 10시간 정도가 걸려요. 10시간. 10시간. 그러니까 그만큼 하드 또 드라이버의 수명에도 노 레벨 포맷을 자주 하면 수명에도 문제가 생겨요. 일단은 문제가 생긴 하드 드라이버이기 때문에 노 레벨을 해가지고도 안 되면 그 하드는 별 의미가 없어요. 배색타가 생겨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것은 빼놓고 딴 새 것을 사서 낀다든가. 근데 아까우니까 이제 노 레벨 포맷도 해봐가지고 이렇게 끼기도 하는데, 일단은 바꾸는 게 좋다. 새 하드로. 이 로 레벨 포맷 할 정도 되면은 하드는 어느 정도의 그 생명이 다 됐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쓸 수는 있지만은 굉장히 나중에 뭐 화일이 조금씩 날아간다든가 그런 문제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 레벨 포맷을 해가지고 쓸 수는 있지만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즘은 하드 드라이버가 1TB짜리가 뭐 한 40불에서 50불 사이기 50불 뭐 그 정도기 때문에 1TB짜리를 사가지고 하드 드라이버를 뉴원으로 교체하시는 게 무지 좋아요. 그런데 이제 하드 드라이버가 종류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초당 이 하드 드라이버가 얼마나 빠르게 도느냐 그 차이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시중에 나와 있는 게 이제 두 종류인데 5400rpm짜리의 하드가 있고 7200짜리 rpm 하드가 있어요. 그러면 초당 7200 스피드가 된다는 얘기고 5400 rpm 스피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보통 가격을 싸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보통 어느 분들은 요것을 껴주는 사람이 있는데 하드 드라이버 파는 뭐 프라이스나 이런 데 가가지고 이렇게 그 박스에 보면 7200짜리가 있어요. 그러면 스피드가 훨씬 빨라지겠죠. 부팅 스피드나 이런 저희가 빨라져요. 여기에 이렇게 하드 드라이버에 이 레벨에 보면은 이 하드 드라이버가 언제 만들어지고 매트고 스피드가 7200인지 5400인지 표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박스에 보고 뭐 살 때 박스를 보고 확인을 하시던가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이왕이 가는 거니까 7200짜리를 사가지고 빠른 하드 드라이버를 넣는 게 좋다. 그렇지 않고는 요즘에는 이제 이 하드 드라이버 대신에 새로 나온 게 있죠. SSD. SSD를 부팅을 이제 두 개를 넣는 거죠. 컴퓨터 안에다가. 일단 SSD를 넣고 또 하나 넣어가지고 SSD는 부팅을 위해 가지고 쓰고 그리고 하드 드라이버는 D로 잡아가지고 여분으로 쓰는 거죠. C는 SSD고. 그러면 부팅이 빠르기 때문에 거기에 프로그램을 넣고 구동을 시키면 어때요? 무지 빠르겠죠? 엄청나게 빠르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올드 컴퓨터들은 될 수 있으면 SSD를 넣고 써보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이제 하드 드라이버 하나를 뭐 올드원이든 넣고 D로 잡아가지고 저장을 여기다 하는 거죠. 그러면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C만 누르는 거고 D하고는 관계가 없겠죠. 네. D는 항상 파일이 살아있으니까 하드를 두 개를 집어넣고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질문이 나오죠. 그럼 내 컴퓨터에도 하나를 이렇게 하드를 넣어가지고 쓸 수 있습니까? 어느 컴퓨터하고 그건 다 넣을 수가 있어요. 단 노트북은 제외고 노트북 같은 경우는 엑스터널 하드 드라이버 조그만 걸 사가지고 꽂고 거기다 넣어가지고 저장을 하면 되지만 일반 컴퓨터들은 컴퓨터를 본체를 뜯어내가지고
거기 슬롯이 있어요. 슬롯에다가 하드 드라이버를 하나 사가지고 넣고 선을 갖다 연결을 해줘야 되겠죠. 전 시간에 하드의 연결 방법에서 하드를 달고 마더보드 본체에서 온 선이 여기로 가요. 이렇게. 네. 그리고 이것은 C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드를 또 하나 집어넣고 이거에 D가 되겠죠. D.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여기에 이 꽂는 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꽂아가지고 쓸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만에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이 중간에 또 핀 꽂는 데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그걸 갖다가 여기다 꽂으면 돼요. 이렇게. 그러고 나서 뱅크를 하드 드라이버 뒤쪽에 뱅크가 있다고 그랬죠. 뱅크에 보면 뒤쪽에 하드 드라이버가 이렇게 단면으로 보면 이런 식인데 요마지게 핀으로 이렇게 두 개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케이블 셀렉터냐 마스터냐 이게 써져 있어요. 이니셜로. 그러면 여기에다가 두 개를 핀을 갖다가 검정 점퍼 이 맞추는 저거를 갖다가 플라스틱을 갖다가 넣어주면 C는 마스터가 되겠죠. 그리고 얘는 슬레이브가 되고 그러면 얘가 메인 하드가 되고 얘는 슬래브 하드 드라이버가 되니까 D나 D가 CD롬으로 잡혀 있으면 얘가 이제 F나 E나 이런 걸로 바뀌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컴퓨터하고 여러 개 하드 드라이버를 쓸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 컴퓨터가 여러분이 안 뜯어봐서 그래요, 이걸. 그리고 이걸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드는 항상 여러 개 더 쓸 수 있다. 근데 3개, 4개 이렇게 쓰는 것도 좋지만은 전원 공급이 또 문제가 되겠죠. 전원 공급이 원활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하드 드라이브 컴퓨터가 파워가 이제 문제인데 250W나 이런 정도 돼가지고 여러 개를 쓰면 안 되겠죠. 어느 정도 파워가 따라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나가지는 않아요. 나가지는 않는데 파워 공급이 딸릴 수가 있기 때문에 파워 서플라이까지 갈아주는 게 좋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컴퓨터를 하드 드라이브를 더 달아가지고 D나 E에다 놓고 C에다 저장을 파일을 갖다가 그쪽에다 넣어놓으면 바이러스한테는 조금 유리하게 우리가 쓸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지금 또 똑같은 포맷 얘기인데 똑같은 얘기예요. 결국에 어느 디스크고 1년에 한 번 정도 포맷을 해주는 게 좋다. 그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디스크의 성능 저하가 느껴지거나 할 때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윈도우를 사용을 1년이고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면 찌꺼기도 거기에 쌓이게 되고 아니면 바이러스 들어오고 찝찝하잖아요. 바이러스 들어오면. 그러다 보니까 포맷을 하는 게 좋다. 그 얘기예요. 이게. 근데 이 하드 드라이버는 여러분께서 궁금하게 느끼실지만 얼마나 쓸까 하는데 일단은 저 하드 드라이버를 100년 정도의 오랜 저거를 줘요. 수명을. 근데 100년 이 수명을 다 쓰지 못하고 우리가 쓰다가 전기 시작이나 이런 딴 문제로 해가지고 이 하드 드라이버가 나가는 거지 얘 자체로는 그렇게 수명은 길어요. 그리고 SSD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자꾸 대용량이 왔다 갔다 하면 얘도 수명이 있어가지고 나가요. 얘는 더 저거보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작업을 하는 그 과정이 뭐 그래픽이나 아니면 이 대용량이 왔다 갔다 하는 뭐 사진을 찍어 가지고 완전히 적어온다든가 하면 사실적으로는 SSD가 맞지가 않아요. 대용량이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횟수가 너무 이렇게 많아진다 그러면 SSD 아무리 좋은 거라도 현존에 나와 있는 것은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 SSD를 부팅만 시켜주고 저장은 하드 드라이브를 하나 더 달아가지고 이쪽으로 옮긴다든가 이러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대용량이 자주 왔다 갔다 하는 횟수가 너무 많으면 SSD도 수명이 다 해가지고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드와 SSD의 이 차이가 있어요. 뭐 나중에 이런 것을 단점을 보완시켜가지고 더 나올지는 모르죠. 이제 뭐 그것은 현존하는 이 SSD는 삼성 것이 제일 그래도 나아요. 삼성. 그러면 이 SSD 내 컴퓨터를 올드원이니까 좀 빠르게 바꾸면 어떨까요? 하는데 바꾸는 게 좋다. 빠르니까 일단 올드 컴퓨터들은 SSD 사가지고 좀 투자를 하셔가지고 갖다 끼면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파일도 그대로 옮길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요즘에 이게 SSD가 500기가짜리 한 뭐 70불, 80불이 뭐 살 거예요. 그러니까 하드 드라이버가 40불인데 그것은 거의 더블이라고 보면 돼요. 40불인데 SSD는 80불이다. 그 대신 이제 뭐 거기에서도 이름 없는 거 사면 안 돼요. 뭐 샌디스크나 뭐 이 삼성 거 이런 거 사면 좋지만 그 중국제나 이런 것을 왜 C 드라이브이기 때문에 메인 드라이브를 갖다가 이름 없는 거 써가지고 그럼 맨날 고장 나면 윈도우 맨날 깔아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삼성 거. 삼성이 일단은 이 메모리 업계나 이런 쪽은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삼성 거나 샌디스 거를 끼는 게 제일 무방하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SSD가 이제 무엇인가 그 얘기인데 SSD를 보면은 이렇게 뜯어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칩밖에 없어요. 자, USB를 지난번에 우리가 USB를 주머니에다 가지고 다니는 USB를 개발을 한 거예요. 이게 더 그것도 똑같아요. 지금 이 집어넣을 수 있는 메모리하고 그걸 케이스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했는데 요즘 나오는 게 이래요. 860, 970 뭐 해가지고 나오는데 이게 삼성 건데 일단은 이 SSD는 삼성 게 제일 좋은 줄 알고 있어요.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도 삼성 될 수 있으면 삼성 것을 쓰는 게 좋아요. 나라를 위해서나 그 나라보다도 하여튼 잘 만들어요. 삼성이. 자, SSD는 우리가 이제 SSD였는데 그 원 저거는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버라고 그래요. 솔리드 스테이트 SSD. 그래서 SSD 하는데 이 제품은 컴퓨터 데스크탑 하드 드라이버 보조 기억 장치 뒤를 잇는 제품으로서 정식 명칭은 솔리드 스테이트라고 하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는 SSD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기존의 하드 드라이브는 내부가 이렇게 생겼어요. 보셨죠? 지난번에. 근데
이건 데스크탑용이고 이건 노트북용이에요. 예? 뭐 크기 차이만 좀 적어지 전혀. 얘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전축은 그냥 이렇게 돌아가죠. 돌아가면서 가만히 있으면 얘가 이렇게 안쪽으로 헤드가 가지만 얘는 지가 움직여. 이렇게 이 자석 여기 지금 달린 게 마그네틱인데 한국 자석이요. 그러면 얘가 자석의 힘으로 해가지고 이게 초당 아까 얘기한 7200 스피드 돌면서 그걸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세하게 다 가지고 읽는 거죠. 그렇지만 얘들은 반도체 메모리이기 때문에 기억을 시켜주면 이 메모리는 어때요? 이 일반적인 메모리는 그냥 전원이 들어왔을 때는 기억만 하다가 컴퓨터를 끈과 동시에 확 없어지는데 USB나 이 SSD는 기억을 한다는 거야. 파워를 꺼도. 새로 그렇게 개발돼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드디스크를 대체하기 위해 가지고 SSD는 자기 디스크로 이루어진 하드 드라이버는 달리 그냥 메모리 스타일 플래시 메모리예요. 그러니까 요즘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뭐 랜드 메모리 뭐 요즘 뭐 이 뉴스부 뭐 그런 거 많이 나오죠. 그런 일종의 메모리예요, 메모리.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우리가 SATA라고 하죠, SATA. SATA용 SSD를 분해. SATA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드 드라이버가 옛날 방식은 ID예요, ID. ID인데 그 후에 나온 게 이제 SATA, SATA 1, 뭐 SATA 2 이런 식으로 방식으로 해가지고 나오는데 SATA 다음으로 나오는 게 이제 SSD예요. 그래가지고 SSD 분해해 보면 속은 텅 비어 있어요. 그리고 SSD 겉면만 이렇게 크게 해놓은 경우가 대부분인데 왜 그러냐면 그게 규격을 맞추기 위해서 그래. 규격. 예. 실제 뭐 노트북에 들어가는 그런 SSD 경우 규격을 맞출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플래시 메모리만 장착되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갖다가 장착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일반 데스크탑용에서는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선으로 SATA 케이블로 해가지고 붙는 거죠. 그러니까 노트북 같은 경우는 그냥 갖다 꽂아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장점은 모터가 없잖아요. 하드 드라이버는 모터가 있어요. 그리고 플래터가 없어서 이런 플래터가 없어가지고 소음이 전혀 없이 아무 소음이 없어요. 이 SSD는. 그리고 이게 회전을 하면서 뜨뜻하고 이게 뜨거워져요. 하드 드라이버가 굉장히 뜨거워지는데 발열량이 없다는 거예요. 발열량. 왜? 이 자체에서 하니까. 그리고 전기도 덜 먹는다. 그리고 컴퓨터 쿵 하면 잘못하면 하드가 나가죠. 하드가 나가는데 얘는 충격을 줘도 나갈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장점들이 있어요. 네. 우리가 뭐 예전에 전 시간에 배우고 한 하드 드라이버를 이렇게 보면은 회전 속도가 5400, 7200 이렇게 있는데 그걸 그 회전 속도로 해가지고 데이터를 움직이면서 이렇게 읽어내는데 그런 틀에서 벗어나가지고 메모리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빨리빨리 끄집어낼 수 있게 한 게 새로운 신기술의 SSD의 탄생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USB도 이렇게 껴가지고 바로바로 빼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그럼 하드 드라이버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쓰면 되겠다 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반도체 메모리예요. 이게 SSD.
그래서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떻다 했어요. 이 메모리의 칩은 그냥 주 기억 장치인데 기억만 하고 있다가 파워를 또 끄면 요 속에 있던 것은 싹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컴퓨터가 뭐 2시간, 3시간, 4시간 이렇게 쓰면 자꾸 컴퓨터가 느려져요. 왜? 이게 꽉 차니까. 근데 컴퓨터를 한번 다 세이브한 다음에 껐다가 키면은 빨라지잖아요. 여기가 머리가 비어 있으니까 기억이 저장이 많이 할 거 아니에요. 다시 기억력이 좋아지니까. 그래서 컴퓨터가 빨라지는 거예요. 근데 컴퓨터를 막 계속해서 장시간 쓰면은 여기에 데이터가 계속 얘가 기억하고 있으니까 컴퓨터가 생각할 게 얘도 많아지는 거예요. 결국에. 네. 고민스럽지 얘도. 그러니까 컴퓨터가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뚝뚝뚝 떨어져요. 이게 일정하게 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스피드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시간인데 쓰면 쓸수록 5시간, 뭐 6시간, 10시간 이렇게 가면 스피드가 점점 컴퓨터가 느려져요. 나중에는 메모리가 꽉 차면 그냥 걸어가듯이 가요 컴퓨터가.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마우스를 막 흔들어 제끼죠? 이 메모리가 차면 그래요. 특히 집에서 영화를 많이 보시는 분 아니면 게임을 많이 하시는 분들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이 메모리가 많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작은 메모리 가지고 영화를 보면 나중에 갑자기 그림이 쓴다든가 그럼 짜증나잖아요. 영화 보는데 갑자기 솟았고 하면 왜? 메모리는 보통 예전 컴퓨터들은 4기가 정도, 8기가 정도 이런 썼어요. 근데도 속도도 늦고 근데 요즘은 미니멈이 8기가예요. 요즘은 8기가, 16기가, 32기가 이 정도 넣으니까 그리고 메모리도 굉장히 빠른 것들이에요. 요즘 것 옛날 것은 굉장히 늦은 거. 뭐 옛날에는 530 메가헤르츠라고 하면 요즘은 뭐 1666 뭐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엄청 빠르겠죠. 메모리가 빠른 대신에 또 그것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드라마 보는데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옛날 이런 메모리들은 용량도 작고 하다 보니까 컴퓨터를 장시간 하면 이렇게 줄어든다는 스탑이 되고 웹사이트 이렇게 가려고 하면 어때요? 잘 안 들어가지고 안 움직이니까 막 그냥 이 불쌍한 마우스만 막 흔들어가지고 빨리 들어가라고 그러다가 애들은 밧줄로 꽝꽝 밧줄로 찼었고 그러죠 컴퓨터 그러다 보면 이 하드가 흔들려가지고 하드가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메모리가 컴퓨터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네. 그래서 요즘은 굉장히 좋아진 거죠. 좋아진 거. 자, SATA 이제 하드 드라이버 SATA 뚜리는 전송 속도는 실제 사용 속도가 최대 100MB 초당 100MB를 넘지 못하지만 SSD는 이것을 가볍게 넘어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빠른가요? 왜 그러냐면 저 하드 드라이버 요즘 신형 이건 뭐 아이디니까 옛날 거지만 요즘 신형에 여러분 컴퓨터에 들어있는 게 요즘 책 뭐 1, 2년 사이에 산 사람들은 사타가 분명히 들어있어요. 그것은 실제 초당 100메가인데 100메가도 안 넘어가요. 절대 100메가가 안 넘어가는데 얘는 100메가가 쉽게 넘어가요. 그러니 얼마나 빠른 거예요 SSD가. 그래서 여러분한테 자꾸
컴퓨터가 옛날 컴퓨터하고 좀 늦으면 SSD를 갖다 달아라. 그러면은 컴퓨터가 굉장히 빨리 돌 것이다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SSD가 전송 속도가 250메가 초당. 그러니까 이 속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SSD에서 하드디스크로 이렇게 파일을 옮기는 작업할 때 그런 속도로 나오지 않고 오로지 그냥 SSD끼리 이렇게 주고받을 때는 이게 250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저 SSD-C에서 D로 해서 같은 SSD까지는 초당 250까지가 그냥 막 들어가는 거지. 네. 그 대신 이제 딴 SSD가 아니고 하드에서 저건다면 이 속도는 안 나오겠죠. 그렇지만 SSD 파일끼리 저것끼리는 굉장히 빠른 거야. 250이 나오니까. 아니 이 하드 드라이버는 100메가를 간신히 못 넘고 왔다 갔다 밑에서 하는데 SSD끼리는 250이 하니까 기차 타고 가는데 얘는 비행기 타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기차와 비행기 차이예요 이게. 엄청 빠른 거지. 그러니까 SATA3 하드디스크라고 해가지고 늘 전송 속도를 내지 못하는 그런 저거는 아니지만은 SSD 역시 500메가 초당 500메가 가량 전송 가능한 속도는 구현해내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컴퓨터 체감 속도를 그냥 엄청나게 끌어올린 게 SSD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꾸 젊은 이 학생들이 게임하다가 자꾸 늦고 그러니까 자꾸 컴퓨터 사달라고 이제 그러는 애들도 많은데 안 사주고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하드 드라이버를 바꿔요. SSD로. 그리고 메모리를 또 올려가지고 쓰는 애들도 있고. 그렇게 하면 일단 어느 정도는 그게 보충이 되니까 이제 쓰는데 결국에는 나중에 가면은 새 컴퓨터를 사달라고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애들은 빠른 저거지만 어른들은 사실은 그거보다 빠른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빠르면 좋겠지만 그걸 갖다가 부모님들이 쓰시고 애들은 그냥 빠른 컴퓨터를 사주는 게 차라리 현명한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년이나 이렇게 자꾸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양산체제가 SSD 양산체제가 되기 때문에 가격은 자꾸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컴퓨터가 늦고 그러면 한번 트라이는 해보세요. 그냥 사다가 프로그램 깔아가지고 지금 현재 쓰는 파일을 갖다가 SSD로 그대로 옮겨가지고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하드 드라이버 쓰던 놈을 갖다가 뒤로 잡아가지고 그놈도 쓸 수 있고. 그러니까 부팅은 SSD로 하고 지금 있는 것은 다시 저장용으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게 해가지고 쓰는 게 좋을 거예요. 빠르니까. 그리고 이제 하드 드라이브 시대는 예전에 플라피나 컴퓨터에서 플라피나 CD롬처럼 요즘 CD 잘 안 쓰잖아요. 다 USB로 쓰지. 이것도 SSD한테 밀려가지고 얘네들도 점진적으로 이제 사장될 거예요. 좀 있으면. 이 하드 드라이버는 컴퓨터도 이제 들랑 무겁고 하지만 얘를 갖다가 SSD를 넣으면서 뜨거운 발열량도 줄이고 또한 스피드도 굉장히 빠르고 가볍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 하드 드라이브가 없어지고 앞으로는 거의 이 컴퓨터 제품은 다 SSD로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SSD의 역사인데 뭐 굳이 우리가 이 이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이 SSD 역사는 이거 뭐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 뭐 그냥 이건 우리가 넘어갑시다. 왜 그러냐면 굳이 우리가 SSD 뭐 이 역사는 알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 낭비할 거 없이 뭐 굳이 여기까지는 우리가 저거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SSD 역사는 뭐 그래봐야 요 마디밖에 안 되니까 그냥 넘어가고 다음 시간에는 SSD에서 얘기하는 이 SSD도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SSD 종류 MLC, TLC, SLC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그 세 종류 타입이에요. 이게 방식. 그 방식 여기서부터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끝나면은 윈도우 10을 인스톨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러고 나면 거의 끝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다음 할 거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